결혼 4년 차, 아이는 아직 없는 30대 초반 주부이고 남편과는 맞벌이하는 부부입니다. 저는 지금 시댁과는 아예 왕래 없이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가족과는 연을 끊고 지내고 있고요. 저희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하마터면 부부 사이도 멀어질 뻔했었죠. 지금은 시댁과 연을 끊고 사니 솔직히 너무 편한 건 사실이에요. 신경 쓸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요. 이렇게 지낸 지는 한 2년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제가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변함없는 신랑 모습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부모라든지 형제들까지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요. 시댁이 왜 연을 끊고 살게 되었는지 제 얘기 한번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사별하시고 혼자 계세요. 그 무섭다는 홀 시어머니입니다. 결혼 전에 친정 부모님이 남편 엄마를 보고 난 후 저한테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하셨어요. 벌써부터 예비사돈 앞에서 아들을 그렇게 챙기는 거며 너를 견제하는 게 보인다면서요. 홀 시어머니의 아들이 하나뿐이니 결혼 생활 가슴 치면서 마음고생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며 반대하셨어요. 근데 저는 남편과 대학교 4학년 때 만나 5년 동안 연애를 했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요. 남편은 성품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고 결혼 약속을 하면서 자기 집 사정을 저에게 이미 다 얘기해 줬었고요.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홀 시어머니라는 건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고집했어요. 신랑만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이해해준다면 걸리적거릴 것 하나 없다라는 믿음 하나로요. 부모님도 남편 하나만 보면 참 좋은 신랑감인데 어머니가 마음에 걸린다며 걱정하시다가 결국은 저한테 두 손 두 발 다 드신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저도 그렇게 반대를 이기고 결혼했으면 예쁨 받고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결국은 부모님 말씀대로 속 터지는 일을 겪게 되었네요. 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저희 남편 명의로 된 오래된 빌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살던 집은 처분하고 작은 빌라를 사서 어머님을 살게 한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 결혼하면서 서로 돈을 내고 대출을 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마련했죠. 사실 처음에는 어머니가 큰 평수 아파트에 다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는 신혼부터 그렇게 살기는 싫다고 딱 잘라 말해 따로 살게 된 거고요. 그건 남편이 참 잘한 일 같아요. 어머니가 서운하셨어도 아들 입에서 싫다는 소리가 나오니 저한테도 별 말씀을 못 하셨어요. 시댁 가족 얘기를 하자면 저희 시누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3살이 어린 동생입니다. 저보다는 1살이 어리고요. 솔직히 나이 1살 차이지만 동생이 아닌 시누이다 보니 불편하긴 했어요. 대학이 어렵고요. 시누이는 여행사에서 가이드 일을 합니다. 해외에서 일하는지라 저 결혼하기 전에는 얼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이 없어지자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그때서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가 벌써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우는 미혼이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시어머니와 같이 지낼 거라고 했어요. 시누이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니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누이가 일을 구해야 하는데 서울에서 가까운 우리 집에서 몇 달만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 둘 다 일하니까 마주칠 일이 많이 없겠다 싶어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시누이는 첫인상이 좀 여장부 같달까요?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시누이가 가이드 일을 해서 그런가 말빨이 참 좋더라고요. 입에 발린 말도 잘하고 직설적으로 거침없이 시원하게 말하고 처세술도 좋고요. 암튼 보통 성격은 아닌 사람으로 보이긴 했어요. 근데 같이 산 게 한 3달 정도 되는데요.
그때 제가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는 아침에 밥은 잘 안 먹어요. 간단하게 빵이랑 과일 정도? 그렇게만 먹을 거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저는 시누이가 본인이 해먹겠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남편이랑 출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침을 거의 안 먹는 편이에요. 그냥 커피만 한 잔 뽑아 출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또 출근하는 시간이 일러서 시누이가 일어나지도 않길래 그냥 출근했고요. 근데 그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 너 우리 경민이 아침 안 챙겨줬니? 이러시길래 어머니, 아가씨가 아침은 안 먹고 그냥 간단히 빵이랑 과일만 먹겠다고 해서요. 이렇게 아가씨가 말한 대로 대답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너 눈치 봐서 아침밥을 안 먹겠다고 한 건데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아니 그럼 간단하게 토스트라도 해서 좀 챙겨줄 것이지. 니들끼리만 싹 먹고 출근한 거야? 이러시길래 아니요 어머니, 오빠랑 저랑은 원래부터 아침 잘 안 먹어요. 출근하느라 바빠서 그냥 나온 거고요. 아가씨가 아침 못 먹었다고 어머니한테 전화했나요? 냉장고에 과일이랑 먹을 거 다 있는데 꺼내 먹으면 되잖아요. 예, 오빠 집이라 편하지도 않을 텐데 냉장고를 뒤지고 싶겠니? 암튼 내일부턴 우리 경민이 간단하게라도 좀 챙겨줘라. 일 구한다고 아침부터 정신없는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동안은 네가 좀 잘 챙겨줘. 예, 알겠어요 어머니. 대답은 했지만 아침 안 챙겨주고 출근한 게 제가 이렇게 어머니한테 혼나야 하는 일인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군요. 암튼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가씨에게 따로 토스트나 샌드위치, 과일, 음료 등을 따로 준비해서 아가씨 방에 직접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 본인이 먹은 그릇도 씻어놓지 않고 싱크대 위에 그냥 올려놓고 가기 일쑤였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아가씨는 공용 화장실을 썼는데요. 씻고 나면 욕실 수채구멍에 있는 머리카락도 치운 일이 없고 같이 사는 동안 욕실 청소, 변기 한번 닦아본 적이 없었어요. 같이 산 지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 아가씨가 쓰는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겠지 하겠지 했는데 정말 변기에 때가 끼었는데도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그냥 쓰더라고요.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10일 정도 청소를 안 하고 버텼는데 더 이상 못 참고 제가 결국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같이 지내고 있는 거면 서로가 좀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가씨는 본인 머리카락이 거실에 잔뜩이고 자기가 쓰는 방에 먼지가 굴러다녀도 청소 절대 안 했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닌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거의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편인데 집에 오면 아가씨가 먹은 그릇이 아침 것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집에 와서 옷도 못 갈아입은 채 설거지부터 해치웠고요. 남편은 저보다 퇴근이 늦으니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취직을 하면 나갈 사람이라 생각하고 참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살림까지 하니까 식구가 한 명 늘어나는 게 그만큼 일도 늘어나는 거더라고요. 빨래부터 식사 준비나 청소 등등 모든 게 힘이 2배로 들었어요.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혼자 집안 살림을 다 하는 게 너무 버거워서 제가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말인데 같이 사용하는 거실이랑 부엌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같이 청소해주면 안 될까요? 혹시라도 어디를 언제 한지 모를 수 있으니 청소 구역표를 만들어 청소하고 본인이 청소한 곳 표시만 하면 어떨까요? 자기가 먹은 건 그때그때 각자 설거지하는 걸로 하고 빨래야 어차피 개는 것만 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하고요. 했더니 아가씨는 알겠어요 언니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정말 단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공동사용 공간인 욕실이나 거실, 부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청소하고 도와주길 바라는 게 너무 큰 기대인 건지 시누이가 참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저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가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을 안 하고 면접 보러 다니는 게 다였는지라 당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저는 가족 간에 그 정도는 예의이자 기본적인 배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누이 입장에서는 그게 기본적인 게 아니었나 봐요. 집에서 생활비 안 주고 얹혀 사니 돈 대신 집안일 하라는 걸로 꼬아듣고는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얼마 후 주말에 우리 집에 오셔서는 저하고 남편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여동생 고작 몇 달 데리고 있는 것도 못마땅해서 청소를 하라고 하니?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시누이한테 시집살이 시키듯이 그렇게 눈치를 줄지는 몰랐다. 얘 경민아, 너도 지금 짐 싸서 그냥 엄마 집으로 당장 들어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셨어요. 당황한 건 아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는 어떻게든 오빠 집에 같이 살며 생활비를 아끼려는 심산이었고 청소까지 안 하고 편히 살겠다는 거였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니 말이죠. 남편은 남편대로 기분이 상했는지 그럼 오신 김에 경민이 지금 데려가세요. 그동안 집사람도 한다고 했는데 그깟 청소 좀 같이 하자고 한 게 뭐 잘못이에요? 아 그리고 솔직히 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오빠인 내가 아주 집사람 보기 창피해 죽겠어요.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는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차라리 잘 됐네요. 경민이 너 짐 싸서 지금 엄마 따라가라.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니 아가씨도 마지못해 그 길로 어머니를 따라 우리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나서 얼마 후였어요. 전화가 왔는데 신우이더라고요. 언니, 제가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며칠 후에 돈 나올 때가 있으니까 바로 갚을게요. 며칠만 쓰면 되는 거니까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줘요. 괜히 사람 이상해질까봐 그래요. 갑자기 200이나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아가씨? 뭐 나쁜 일 생긴 건 아니고요? 저는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무슨 일이 난 건가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시누이는 별다른 말은 해주지 않고 급하다는 듯 말을 하길래 그냥 200을 빌려줬습니다. 남편이랑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돈을 빌려가서는 며칠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계속 미루더군요. 제가 빚쟁이처럼 시누이에게 계속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엄청 화를 냈습니다. 당신 나한테 말도 없이 경민이한테 돈을 주면 어떡해. 내가 경민이 씀씀이를 뻔히 아는데 급한 일이라 봤자 자기 카드값 메우는 거지 뭐 뻔하잖아. 앞으로는 절대 나 모르게 돈 빌려주지 마. 당신 돈은 내가 받아줄 테니 당신이 따로 얘기하지 말고. 나는 아가씨가 엄청 급한 일이라길래 뭔 일이라도 난 줄 알았지 뭐. 큰 돈도 아니고 며칠 있다 갚겠다고 당신한테는 말하지 말하길래 그냥 준 거야. 이렇게 안 갚을 줄은 몰랐어. 시누이가 빌려간 돈을 받아오겠다며 남편은 혼자 시어머니 집에 갔다 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가서 어머니 집에서 남매가 아주 심하게 싸운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갔다 오더니 시누이한테 전화가 와도 당분간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그게 쉬운가요? 그 다음날 제 전화통에 불이 나길래 참다 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언니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언니 돈 떼어먹는 사람이냐고요. 언니 입 무거운 줄 알았는데 오빠한테는 왜 말해서 저랑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속이 시원해요? 이러는 겁니다. 이건 뭐 되로 주고받고 말로 받는 것도 아니고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게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돈 빌려준 거 돈이 남아 돌아서 빌려준 거 아니에요. 맞벌이 하지만 오빠랑 저 아직도 갚아야 할 대출금 많고요. 아가씨가 돈 빌려갈 때 며칠 내로 준다고 해서 빌려준 거고 저한테도 2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근데 빌려간 지가 언제인데 갚을 생각은 안 하시니 제가 아가씨한테 빚쟁이처럼 돈 달라고 재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빠한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도 맘 풀어요. 남편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난리를 친 덕에 시누이가 200만 원 꿀꺽할 뻔했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얼마 후에 돈을 갚긴 했는데 160만 원 입금을 하고 나서 문자가 왔더군요. 돈이 없으니 40만 원은 나중에 갚겠다고요. 그래서 전 그러라고 했죠. 물론 40만 원은 받기를 포기했고요. 그리고 절대 앞으로는 시누이와 돈 거래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시누이도 그 후 엄청 삐져서는 한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랑 시누이랑 한 번 크게 말다툼을 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마침 저희 친정엄마가 점심 같이 먹자며 집에 와 계셨어요. 신랑은 출장 중이어서 일요일 점심에 돌아온다고 했었고요. 엄마랑 된장찌개 끓여서 둘이서 밥 3공기를 다 비우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데 엄마가 신우는 좀 괜찮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 안 해도 엄마잖아요. 은근 제가 신우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눈치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저쪽에서 뭐라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만 얘기하니 저희 엄마가 불교 신자시거든요. 저보고 불경 읽고 마음 다스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깔깔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전화해서는 엄마가 뭘 좀 갖다 주라고 해서 우리 집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껄끄럽긴 했지만 금방 줄 것만 주고 가겠지 하는 생각에 오라고 했죠. 온다는 사람 보고 오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3시간쯤 지났나 엄마가 간다고 일어나시는데 문 비밀번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누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거기서부터 좀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몇 달 같이 살았어도 예의 없이 함부로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는 건 저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언니, 엄마가 이것 좀 갖다 주라고 해서요. 오빠 좋아하는 반찬이래요. 내미는 짐을 받아들고 잠깐 들어오라고 말했더니 엄마도 참, 내가 이 집 심부름꾼도 아니고 내가 이걸 오빠네 집에 왜 갖다 주러 다녀야 해?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시누이가 들어오자마자 친정엄마랑 눈이 마주쳤어요. 친정엄마는 시누이 입에서 나오는 말 다 들었고요. 그런데 시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누구세요? 어머 언니, 일하는 아줌마도 써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랑 저랑은 너무 기가 차서 참 아무리 결혼식에도 못 봤다지만 제가 일하는 사람 안 쓰는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친정엄마 앞에서 하는 게 민망했어요. 같이 있는 분위기 보면 모르나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저를 가로막더니 우리의 시누이 되는 아가씨 맞으시죠? 저 친정엄마예요. 토요일이고 마침 박서방도 출장 중이라 우리 딸이랑 점심 먹으러 잠깐 들렀는데 지금 막 가려는 참이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누이는 아, 예 이러더니 저희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는 그냥 들어오더군요. 저희 엄마가 시누이한테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시고 감사해요. 우리 애한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요? 보나마나 제 욕했겠죠? 하는데 진짜 친정엄마 무시한 것도 열받아 있는데 말하는 것도 너무 버릇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엄마가 욕먹을 짓을 하셨나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는데 엄마의 그 여유 있는 웃음이란 우와 우리 엄마 대단한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말을 듣고 시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새언니가 원체 저희 집에 잘해서 저도 나중에 시집갈 때 생각하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 애가 아직 많이 부족하죠. 아무튼 걱정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가족들끼리 잘 지낸다는 말 들으니 저도 안심이 되네요. 둘이서 좀 얘기 나누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하고는 엄마가 나오지 마라. 이따 전화해 하고는 나가시더라고요. 엄마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것까지 보고 다시 집에 들어왔더니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 말했어요. 아가씨, 저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야 하는데 안 가세요? 이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언니,
저 여기까지 무겁게 반찬통 들고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사람을 바로 가라 그래요? 그러길래 일단 미안하다고 하고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도 친정엄마한테 일하는 아줌마냐고 한 건 좀 무례했다고요. 그랬더니 언니랑 하나도 닮은 데가 없어서 엄마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언니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언니 친정엄마는 완전 무뚝뚝하게 생기셨던데요? 이러길래 아가씨, 저한테 그런 소리 함부로 하시는 건 아니죠?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저한테 나이 차도 안 나는데 어른 노릇하려고 들지 말라면서 성질을 내더니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다음날 출장 다녀온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그러고 그냥 가게 놔뒀어? 원, 걘 왜 그리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아무리 너한테 지난번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있다고 해도 그렇지 장모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었다는 거야? 다음 주에 장모님 댁 가서 내가 대신 사과드려야겠네. 미안해 여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니 제 마음은 풀렸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시누이를 둘이서만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도 일단 아예 신우랑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문자 오는 거나 전화 오는 거 그냥 받지 말고 자기한테 연락하면 자기 선에서 처리하겠다고 일단 둘은 안 만나는 게 최우선일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알았다고 했고요. 아무튼 그 후 시누이가 취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같이 밥이나 먹자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요. 저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남편이랑 같이 가는 거니 밥만 먹고 오려는 생각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누이와 어머니는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 시누이는 표정이 좀 냉랭했어요. 저는 나름 분위기를 푼답시고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아가씨 취직한 회사에 대해 물어봤죠. 아가씨 취직한 회사는 어때요? 아가씨는 경력이 있으니 월급도 많이 주겠어요. 대기업 다니는 언니만 하겠어요? 원래 이 계통이 월급이나 보수가 좀 짜요. 일은 힘들고. 암튼 언니는 좋겠어요. 오빠랑 언니랑 같이 버니 금방 돈도 모이고. 상여금까지 합하면 거의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아니에요? 이러길래 아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상여금이라 봤자 1년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뭘. 이래저래 갖고 나면 남는 것도 없더라고요. 애도 없는데 쓸 것도 많이 없잖아요. 상여금은 몇 프로 나와요? 벌써 받았어요? 이러길래 아니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아마 다음 달쯤 나오겠죠. 본봉 400%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모르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어찌 될지. 남편은 아가씨에게 너도 이제 취직했으니 당분간은 해외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엄마랑 살면서 착실하게 돈 모으라고 말하고 식사를 마무리했어요. 아가씨도 그날은 별다른 말 없이 저를 자극하거나 심술 부리지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쯤 후였나 봐요. 제 친정엄마한테 버릇없이 군 일로 말다툼을 하고 나서는 전화나 문자는 잘 하지 않던 시누이가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만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면서요. 솔직히 둘이서 만나기 싫었는데 아가씨가 잠깐이면 된다고 오빠한테 말하지 말고 1시간 정도만 보자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잠깐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회사 점심시간에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아가씨가 저한테 부탁이 있다면서 말을 꺼내더군요. 언니, 실은 제가 해외에서 가이드하면서 카드빚이 좀 있어요. 엄마랑 오빠는 모르는 건데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일하면서 제가 갚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한 번에 갚으려니 생활비가 모자라기도 하고요. 저 그래서 말인데 언니 이번에 상여금 나오잖아요. 그럼 오빠한테 비밀로 하고 저 500만 원만 줄 수 있어요? 이러는 겁니다. 빌리자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뇨. 저는 속으로 그럼 그렇지 했습니다. 아가씨가 저 좋다고 밥을 먹자고 할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지난번 200만 원 일도 그렇고 해서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딱 잘라 거절했죠.
아가씨, 제가 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겠네요. 돈 관리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남편 모르게 빌려줄 순 없어요. 더군다나 1, 200도 아니고 500이나 되는 걸 제가 어떻게 그냥 드려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오빠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언니, 제가 오죽하면 언니한테 돈 얘기하겠어요? 지난번에 돈 빌린 거 제가 안 갚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언니 돈 받고 모른 척 할까봐 그래요? 언니 상여금 나오는 거 월급의 몇 배는 되던데 저 빌려주고도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언니 결혼할 때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요. 이걸로 퉁치는 건 어때요? 그러길래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가씨, 말이 나왔으니 저도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아가씨가 200만 원 빌려가서 저한테 갚은 돈 정확히 160이에요. 40만 원 안 갚아도 저 그냥 다 받은 셈 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빌려간 돈 계산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친정오빠 하나 있지만 저한테 돈 얘기 같은 거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설사 하더라도 그냥 주는 돈 아니면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갚아요. 저 이번에 상여금 받는 거 이미 대출 왕창 갚는 걸로 오빠랑 얘기도 끝났고요. 제가 맘대로 드리겠다 할 수는 없네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니 시누이는 황당한 표정으로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돈 빌리러 왔다는 얘기는 오빠한테 비밀로 할 테니 여기서 얘기 끝내자고 하고는 돌아 나왔습니다. 저도 그날 시누이 만난 얘기는 남편에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시누이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머니가 아침부터 득달같이 전화를 하셔서는 저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필 남편이 없는 주말에 말이에요. 저는 왜 오시는지 짐작은 갔지만 일단 알았다 말씀드렸어요.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요란스럽게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저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문을 열었죠. 어머니는 신우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들어오실 때부터 저를 쏘아보시는 눈이 심상치가 않았죠. 저는 모르는 척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주말에 어쩐 일이세요? 오빠가 내일까지 출장이라 집에도 없는데 무슨 급한 일이세요? 오늘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이리 앉아봐라. 하시더니 경민이가 너한테 어려운 부탁을 했다며? 그러시길래 저는 아예 돌려 말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아가씨가 저한테 상여금 나오는 걸로 50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거절했고요. 예, 너 이번에 상여금 나오는 게 대짜하니 월급의 몇 배는 된다며. 1년에 한 번 목돈 들어오는 건데 다른 때도 아니고 돈 있을 때 시누이 좀 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어머니, 그 돈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남편이랑 저 돈 관리 오픈해서 하고 있어요. 목돈 들어올 때 대출 좀 왕창 갚아야 저희도 매달 내는 이자가 좀 줄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는 돈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제 말을 듣고 나신 어머니는 얼굴이 일그러지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네가 우리 식구를 무시하는구나. 우리 경민이나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깟 500을 빌려달라는데도 돈 떼어먹힐 걱정부터 하고 안 된다고 하는지 참. 그 정도로 남편 모르게 못해줄 정도니? 우리가 뭐 네 돈을 떼먹겠다니. 암튼 이번에는 네가 좀 해줘야겠다. 나는 용돈 받고 사는 터라 경민이한테 그 정도로 목돈 해줄 돈이 당장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머니는 아주 막무가내로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제 마음대로 못한다고 남편이 오면 얘기해보고 빌려주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하고는 일단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옆에 시누이는 언니, 해주시는 걸로 알고 가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입금해주세요. 이러고 한술 더 뜨길래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오빠, 어제 어머니랑 아가씨가 왔는데 나한테 500만 원을 빌려달라 하시네?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갑자기 무슨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당신이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아가씨가 회사로 찾아왔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가씨가 나 일하는 회사로 만나자고 찾아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었어. 근데 내가 거절했더니 그걸 어머니한테 말한 모양이야.
해외에 있을 때 무슨 카드 빚을 그렇게 졌는데 급하게 막아야 된다면서 내 상여금 받은 돈으로 500을 달라 그러네? 난 일단 오빠랑 같이 돈 관리를 해서 안 된다고 거절했어. 근데 어머니가 어제 오셔서 나한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야. 돈 내놓으라고 하시고는 그냥 가셨어. 내가 괜히 시댁하고 사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당신한테는 말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거절한 건 잘했다고 하면서 빌려주면 절대 못 돌려받아. 내가 너랑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빌린 돈도 하나도 갚은 거 없고 그거 모아도 돈 1,000만 원은 될걸? 그거 안 받는 셈 치고 있는데 절대 앞으로는 돈 빌려주지 마. 내가 내일 어머니네 가서 직접 말하고 올 테니 걱정 말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 했습니다. 남편만 어머니네 보내려 했는데 어머니가 저랑 같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상상도 못한 채 남편과 어머니네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으셨길래 일단 다 같이 밥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는데 먹다 말고 시누이가 그 얘기를 남편 있는 데서 한 번 더 하더라고요. 언니, 저 진짜 급해서 그러니까 이번만 좀 빌려주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쓰고 한 달 내로 갚을게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말했어요. 경민아, 너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오빠한테 빌려간 돈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지? 그거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그걸로 빌려 쓴 셈 쳐라. 네가 한 번이라도 갚았으면 내가 빌려줄 텐데 네가 빌려가서 안 갚은 전적이 있으니 이번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그 앞에서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시누이가 작은 소리로 그렇게 심보를 못 되겠으니 애가 안 오지. 이러는 겁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유산을 한번 했었어요. 그걸 시누이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후 좀 몸이 건강해지면 아기 가지려고 남편하고 아이 갖는 시기를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때 첫 아이라 양가 부모님이 다 아시는 사실이고 어머니도 그때 첫 아이인데 유산됐다고 내가 너무 몸이 약한 거 아니냐고 하셨고요. 그 일을 어머니가 시누이한테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사실 좀 울컥했는데 남편이 그 순간 저보다 빠르게 일어나서 갑자기 시누이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살짝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때리는 게 보였어요. 말릴 새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그 순간은 저도 너무 놀랐어요. 뺨을 맞은 시누이는 왜 때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은 시누이 머리채를 잡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쌍욕을 퍼붓더라고요. 야, 너 다시 한번 나랑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일로 연락하면 다시는 안 본다. 알겠어? 그래, 오빠 마음대로 해. 결혼하더니 아주 애처가 나셨네. 여자 치마폭에 휩싸여서 네 가족은 아예 나 몰라라 하는 거냐? 오빠 너야말로 새언니 말만 듣고 그러는 거 아니야. 둘이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그걸 보시면서 원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이 꼴을 보자고 너네를 키웠니?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이 잘 되기는커녕 이렇게 이간질을 해서 식구들을 다 갈라놓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동생한테 1억도 아니고 고작 500도 못 해준 게 무슨 가족이니? 이거보다 더한 일 생기면 아예 모른 척하고 살라 그러니?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우시더라고요. 저는 겨우겨우 남편을 뜯어말려서 시누이와 떼어놓았습니다. 남자 형제끼리 치고받는 건 봤어도 다 큰 성인 남매끼리 육탄전을 하며 싸우는 건 저도 살다 처음 본 광경이었어요. 다들 진정 좀 하세요. 일단 다들 너무 흥분한 상태였기에 진정을 시키는 게 우선이었어요. 시누이는 저와 남편을 거의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머리까지 엉망이 된 채로 엉엉 울고 계셨죠. 남편은 저한테 지금 갈 거니까 가방 챙기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이후로 집에 안 올 거야. 경민이 너 내가 생각했을 때는 평생 정신 못 차릴 것 같다. 앞으로 엄마한테 100만 원씩 보내던 거 이번 달부터 안 보낼 거니 그렇게 하세요. 경민이 네가 돈 버는 걸로 생활하도록 해. 우리도 이제 우리만 생각하고 살 거야. 대출도 빨리 갚고 아기도 가질 거고. 앞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거나 문자하면 진짜 나 볼 일 없을 줄 알아요.
분명히 말했어요. 당신도 이제 우리 집 올 필요 없어. 집에 가자. 어머니는 남편이 생활비 지원을 그만하겠다는 말에 더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너 이제 이 엄마랑 아예 연을 끊겠다는 거야? 자식으로 할 도리도 안 하겠다는 거니? 네가 생활비 끊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몰라라 하겠다고? 네 마누라가 그러라고 하든? 오빠, 그대로 나가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오빠가 나 때린 거 폭행으로 고소할 거니까 알아서 해. 지금 왼쪽 귀도 안 들리는 것 같고 얼굴에 멍들 것 같거든? 내가 진단서 끊어서 제대로 고소할 거야.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남편은 그래? 네가 고소하면 나는 막 고소하고 벌금형 사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 사과하거나 합의하는 일은 없을 거야. 잘 생각해. 누가 더 손해인지. 남편은 그렇게 선언하고는 저를 데리고 어머니네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꿈을 꾼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연애하고 결혼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가씨는 그날 이후 오빠한테 고소할 거라며 감방 가고 싶지 않으면 돈 보내라는 문자와 전화를 엄청 해댄 모양이었어요. 어머니는 오빠한테 울면서 몇 번 전화를 하셨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생활비까지 끊는다고 하니 설마 하셨나 봐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생활비까지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도 주던 생활비를 갑자기 끊으면 어머니가 당장 너무 힘들지 않겠냐 했는데 남편은 다 알아서 살게 되어 있다면서 당분간 우리만 신경 쓰자 했죠. 다행히 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와 남편은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어쨌든 남편의 여동생이고 어머니인데 그렇게 싸우고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게 저라고 뭐 좋기만 하겠어요? 작년 어머니 생신 때는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남편에게 살짝 얘기했었어요. 오빠, 내일 모레 어머니 생신이잖아. 정말로 안 가볼 거야?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래. 안 가. 내가 말했지. 10년 후에 내 맘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든 내년이든 나는 갈 생각이 없어. 당분간 모른 척하고 싶어. 경민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결혼 전부터 나한테만 기대고 나도 지쳐서 그래.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가자고 말하기 전까지는 당신도 그냥 맘 편히 있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니 저도 더 이상 설득하지 않기로 했어요. 솔직히 그 후로 마음을 내려놓으니 남편과 너무 재미나게 살게 되더라고요. 신경 쓸 일이 없으니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남편과 싸울 일이 없는 거 있죠? 그런데 들리는 소식으로는 어머니랑 시누이가 좀 힘들게 산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는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아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고 어머니도 집에만 있을 수 없어 청소일을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그나마 집은 남편 명의이니 쫓겨날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집도 조만간 처분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빌라 가지고 있어봤자 오를 일이 없다면서요. 그럼 어머니랑 아가씨는 어찌할지.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니 제가 더 이상 걱정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시댁과 연을 끊게 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시누이와 시어머니 갈등에 만약 남편이 제 편을 안 들어주었다면 저는 남편과 아마 이혼했을 거란 생각을 해요. 남편은 저한테로 줄을 확실히 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맘 편히 살 수 있게 된 거죠. 자기 가족과 단호하게 연을 끊을 만큼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